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누구나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을 하면서 나는 왜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클까? 라는 좀 생각을 누구나 좀 한 번쯤 좀 해봤을 좀 재료로 좀 그 내용으로 좀 보여지는데 왜 그 수익은 적고 손실은 좀 클까요? 한 번쯤 다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을 하죠. 그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좀 그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나 뭐 이슈, 예상되는 섹터의 종목을 좀 미리 선정해 두고 그 재료가 좀 나오기 전에 그 종목을 좀 미리 좀 매수를 해두었다가 급등을 이제 했는데도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이미 좀 급등을 했는데도, 잠시만요. 요 부분. 급등을 했는데도 매도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더 급등할 것 같다. 이 종목은 무조건 상한가 갈 것 같다. 라는 좀 고집과 좀 욕심을 부리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다른 쪽에서 다른 투자가들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거나 갭을 주고 나서 밀리는 경우 손실이 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욕심이 좀 과하다고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첫 번째는 좀 욕심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같은 부분은 잘못된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요. 좀 욕심이나 좀 추격 매수, 잘못된 매수 타이밍을 좀 예를 들어보면 당일에 이제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너무 높은 곳에서 추격 매수를 좀 하거나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더 상승할 것이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 거죠.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수하고 나면 이제 그 고점에서 이제 막 그 오르락 내리락 막 그 단주 매매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막 뚫을 것 같고, 더 내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고점 부근에서 그 매수를 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0.5, 0.5%, 0.3%, 1%막 상승하는 척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후두둑 좀 떨어지죠. 그럼 이제 손쓸 겨를도 없이 좀 급락을 하면서 좀 손실이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손절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손실이 좀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 그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가 하시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좀 직장인이시죠? 그럼 직장인이시기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요 부분 잘 안 보이시겠구나. 잠시만요. 요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도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시겠네. 그거를 좀 줄일게요. 너무 줄이면 잘 보이실지 몰라서 요렇게 좀 보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시면 이제 업무를 좀 보시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회의를 들어가야 된다거나 어디 이제 뭐 출장을 가셔야 된다고 하면 실시간 좀 대응을 하실 수 없는 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을 실시간 대응을 못해서 급등할 때 매도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좀 급등하고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시라고 하시면 매도나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습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제 정말 중요할 때 항상 그런 일이 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3번 문제를 좀 빼면 그 1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공통된 그 문제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좀 내려보도록 올릴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런 부분들. 이제 그 2번, 3번 같은 1번을 좀 빼고 나서는 1, 2번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자신만의 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딩방이나 그런 그 운영 리딩방이나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셨다고 하시면 좀 이제 뭐 팔라면 사고, 팔라면 사고가 아니죠. 죄송해요. 예, 팔라면 팔고, 예, 사라면 사는 이제 그 수동적인 좀 매매를 해오셨거나 아예 이제 차트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공부를 좀 안 하셨을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그 좀 차트를 보면서 예, 어떤 부분을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욕심을 버리고 뭐 분할 매도나 이렇게 그 좀 더 대응을 좀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셔서 꼭 매매에 적용하셔서 직장을 다니시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는 좀 이제 그 자신만의 좀 기준을 만드시는데 좀 이제 좀 보탬이 좀 되면 좋겠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엑스게이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우리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사랑 가족분들에게 추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공유를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운이 잘 따라주면서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예, 이제 뭐 퀀텀 코리아에서 양자 기술을 좀 선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저번 주에도 좀 나왔던 그 주말이나 저번 주에 좀 나왔던 재료로 좀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내가 이런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밑꼬리 자리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할 때 좀 이제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매수 타이밍에 좋은 재료로 계획적인 매매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부분까지 좀 갔죠. 그럼 좀 분봉상으로 좀 보신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 분명히 여기서 VI가 갔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55%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3.6%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했다고 하면 적어도 14% 이상 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 그냥 마냥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면 어디서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13.7%까지 갔었고 이 캔들 같은 경우는 14.5%까지 갔죠. 제가 설명드렸었던 0. 몇 프로에서 1% 정도 좀 상승하는가 하더니 돌파하는가 하더니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러내렸죠. 그렇게 되면 21선 부근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종목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나 매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좀 보여지고 그런데 내가 좋은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죠? 보시면 거기가 저점이 돼서 눌림자리를 주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일봉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내가 욕심을 안 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고점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시가 자리였기 때문에 시가 자리에서 음봉으로 좀 밀었죠. 상승을 하고 민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날에
6월 5일에 뭐 상따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좋은 매수 타이밍에 이런 밑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상한가에 갔으니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를 할까, 그 생각만 다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날의 이 고점과 시가 자리에서 당연히 매물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일 더 상승하니까 이날 이제 시가에서 12%까지 상승을 하니까 분명히 늦게 더 가겠다, 더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뇌동 매매를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런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나는 적어도 만약 이런 자리가 올라온다고 하면 분할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수익 나는 거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봐야겠다 라는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매도하시면 되죠. 여기 시가 자리가 얼마였죠? 7060원 부근, 그리고 고가가 7060원 부근이었고, 분봉상으로 가볼까요? (7060원) 부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요런 자리 오면 매도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 시가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시가, 여기 시가 6730원 부근,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죠. 잠시만요. 이렇게 볼까요? 이날이 같은 경우, 이 캔들 같은 경우가 6000, 고가가 6690원까지 갔었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시가 자리가 6700원 부근이었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종목을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했으면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50% 정도를 분할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을 느긋하게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얼마만큼 더 큰 수익을 좀 내시고 나올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도가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잠시만요. 왜 이러니 마우스가? 이렇게 큰 수익을 또 이후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이런 자리에서 10몇 프로 큰 수익을 좀 내고, 분할 매도로 하셔가지고 요 자리에서 큰 수익을 내시고 50%만 들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온들 이걸 못 버틸까요? 나는 매수를 해서 요 밑에서 매수를 한 상황인데,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난 50% 이미 수익을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져서 뭐 시가자리 요 자리까지 내려와도 나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그 눌림이나 흔들기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인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종목을 또 예로 한번 또 들어볼까요? 디모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24.95%까지 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요런 자리에서 1분 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요런 자리들은 이제 그 저항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나는 매도를 하고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제가 이제 갑자기 좀 뽑아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신다고 하시면, 이런 자리를 이제 나는 분할 매도하고 다시 한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그 상한가 갔던 날은 당연히 저항대나 지지라인은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61원 부근 한번 가볼게요. 분봉상에서 561원이죠. 여기가 당연히 상한가 갔던 자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이 자리, 저가 전저점 전일 부근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밑꼬리 달면서 회복을 할 때,
그 저가 부근이 이제 474원 부근을 그 하향으로 이탈을 했다가 회복할 때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난 요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할 거다. 아니면 이전 자리에서 매도를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시면 분봉상에서 제가 이렇게 좀 뭐 그냥 해드렸던 부분이죠. 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VI 갔다가 당연히 이 당연히 저항이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럼 편하게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반을. 요 자리 보이시죠? 예, 반을 매도하시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내가 못 버틸까요? 내가 좋은 매수 타이밍 이런 자리 밑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은 이 자리에서 내가 50%를 이미 수익을 실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19%까지 갔다가 4%까지 빠져도 내 그 본전 자리 부분을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자리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이 더 상승할 것 같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계속 저항자리 여기서 맞았죠. 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 윗골이 달리는 그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면 어떡하죠?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잖아요. 몇 프로 더 여기서 매수했는데 드디어 가는구나, 돌파했네. 안심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이탈하고 빠져버리죠. 예,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욕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추격 매수, 예, 이런 자리에 윗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무서우셔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도 그 가끔 이제 그 사랑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번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고층에서 떨어지면 고층에서 떨어질수록 부상당할 확률이 좀 높죠. 예, 그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진다고 그 높을수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 19층까지 올라갔었죠. 예, 여기 보면 4층, 5층이죠. 4층, 5층에서는 생명의 지장 없이 뭐 어디 그 부러지거나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겠죠. 근데 19층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목숨이나 이제 뭐 좀 이제 크게 다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걸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보 같은 경우도 제가 요 부분에서 관심 종목을 공유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도 17점 그 11 그 17.17%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예를 들어서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셔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상보를 좀 보셨겠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살짝 갭을 주고 전일 종가 부근에서 좀 지지를 했는데, 시가를 돌릴 때 이런 자리에서 좋게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가셨다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볼 수 있는 자리들은 이날의 고가를 좀 보셔야겠죠. 2520원 부근 한번 봐볼까요? 뭐 100% 맞진 않아도 저항이 됐던 부분들은 좀 맞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제 그 공부하셔서 좀 이제 자신의 것을 좀 만드신다고 하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수익 많이 내주신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요런 자리에서 난 매도를 해야겠다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시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이 추후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맘 편하게 보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위에는 욕심인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요 밑자리에서 매도를 내가 여기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고, 여기서 반절을 내가 매도를 했으면 이 뒤에도 이렇게까지 그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겼던 거고, 다시 한번 거량이 그 터지면서 좀 빠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 부분, 내가 이제 매수했던 부분까지 좀 오게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면서 매매를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대부분 질문들이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매도 안 하고 여기 위까지 갔으면 여기는 17%고 여기는 9%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억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1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엄청난 수익률인데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나요? 무조건 다 상한가를 가고 무조건 다 상한가를 가나요,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뭐 VI 풀리고 나서 조정을 주거나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뭐 몇 프로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20몇 프로까지 갔다가 10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상한가를 가지 바로 이제 점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 종목들보다 오히려 조정을 주고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따져도 내가 분할 매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내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그 종목이 빠졌을 때 내가 이제 내가 매수했던 가격 부근에서 다시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이 종목을 놓쳤다고 하면 더 갈 것 같아. 예, 상보를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을 내가 잠깐 3분봉으로 좀 봐볼게요. 이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했어요. 3분봉 뭐 눌림자리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자리에서 뭐 분할 매수로 하셨던 간에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 윗자리에서 욕심 부리셔가지고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하실까요? 아니야.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할 거야. 지지 못했어? 그럼 다시 61선도 밑으로 있는데 뭐 여기 지지해 주겠지 뭐. 여기서 반등 나오네. 역시 21선 이제 돌파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고 좀 갈 거야. 왜 이래? 91선 이탈했네. 그러다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변경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어떡하지 이거? 241선까지 이탈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시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까지 이제 버티다가 나 아직 손에 안 났는데 여기서 버티시죠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욕심부렸네. 분명히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만약 내가 매수를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편하게 수익 실현을 반 정도는 하시고 반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좀 전략이 좀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는 호가가 탄탄하기 때문에 내가 종목이 이제 내가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도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호가가 얇아지면서 내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밑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가의 거의 매도가 안 돼요. 밑으로 먹으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의 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툭툭 빠지게 되면 여기서 팍팍 빠지게 되면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시죠. 그러면 손실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단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내가 이제 그 분봉상에서 이 종목을 만약 매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이렇게 뭐 급등을 하고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눌림자리에서 더 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할 때 대부분 이제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좀 대부분 급등하거나 VI 걸렸을 때 좀 알게 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런 윗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수익을 짧게 보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도 상한가 가겠네. 그러다가 항상 고점에 물리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좀 하셨나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메일로 좀 문의를 좀 주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이제 같이 좀 공부하셔서 뭐 질 좋은 매매 좀 계획적인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으시게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 욕심, 여기 보시면 뭐 욕심도 있죠. 뭐 욕심도 있고, 이런 부분들 뭐 욕심들, 욕심인데 심이 쥐어졌네요. 욕심 그리고 이제 잘못된 매수 타이밍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위에서는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위에서 매수하셔서 1% 2% 수익 보고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디모아 같은 경우도 내가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런 고점 돌파 매매 관점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추격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안 파나요? 안 파는 분도 문제가 있으신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이 윗자리에서 매수를 할 거면 나는 예를 들어서 VI 풀렸던 이 자리가 좀 이제 지지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난 요런 자리가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종목 더 갈 것 같아 상한가 가겠는데 18%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18% 18층에서 들어가셨다가 완전히 거꾸로 된 매매를 하시는 거죠. 4층에서 내려오고 4층에서 매수하고 그 이후에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은 데에서 들어가지 않나 이제 매수하실 때 항상 이제 좀 거꾸로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은 더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반대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윗자리에서는 요 밑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줄 수 있겠다.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서 거꾸로 매매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적고 여기서 보시면 수익 얼마나 나 있었을까요? 돌파 매매 관점을 보셨다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15%에 매수해가지고 18% 이런 자리 1% 2%고 빠지게 되면은 18층에서 4층까지 빠지게 되니까 수익은 적고 손실은 커지는 매매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 계속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손실은 엄청나게 큰데 매매는 1% 2% 3%까지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점검을 하시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하신다고 하시면 좀 분명히 좀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좀 매매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평생 좀 매매를 하실 분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많게는 뭐 40년, 50년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아니라 뭐 150세 뭐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나만 건강하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는 좀 계기로 좀 삼으셔서 매매에 좀 도움되신다고 하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구독은 좀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